이 통영 로고를 첫 장을 한번 보시면요. 이 중에서 저기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통자하고 영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글씨 있지 않습니까? 아, 저 글씨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네. 신영복 쌤 글씨예요. 선생님하고 제가 로고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통영이라는 글씨로 붓글씨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글씨를 써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 편지 이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. 그럼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저런 작업을 하는 거죠. 그 여기 그 첫 번째 왼쪽에 첫 번째 게 있고 그리고 맨 윗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도 통영도 선생님 글씨입니다. 이렇게 같은 글씨죠. 통하고 영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. 그 원이랑 위에 티읕자나 그런 획을 보시면 그야말로 시영 목사님 참 그리운 그런 글자체입니다. 두 번째도 여기서 보시면 저기 위에 윗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글씨도 시영 목사님 글씨예요. 그 글씨도 선생님이 통자하고 이렇게 영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영을 밑으로 넣어서 이제 디자인은 우리가 한 거고요. 선생님이 저런 글씨를 써주셨고요. 그리고 저 맨 위쪽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글씨 있지 않습니까? 저렇게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그것도 선생님 글씨입니다. 선생님이 글씨를 여러 개를 써주셨습니다. 여기서 위에서 1, 2, 3, 4, 네 번째 줄에 왼쪽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줄 있죠. 통하고 영하고를 이음자를 같이 쓴 통영 있죠. 아, 저거 언제 한번 정말 선생님이 써준 글씨 좀 찾아가지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전시를 한번 하든지 자료를 모아놔야 되겠네요. 저거 자료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. 저거 보시면 저 통하고 영하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을 사할하고 미음 사람을 함께 넣어서 그 자음을 함께 쓰면서 쓴 글씨를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더불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할 때. 그래서 통영의 저 글씨는 정말 그야말로 신영복생님 아니면은 안 되는 통의 이응과 영의 이응을 함께 해서 쓴 저 글씨. 저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안들을 냈습니다. 여기서 저 B안으로 이 통영이라는 게 바다의 땅이라는 거 이제 한 거고, 그쵸? 세 번째 글씨도 신영복생 글씨입니다. 티읕하고 이응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밑에 통과 영의 이응자, 이게 단이 바뀌지 않습니까? 위에 두 개를 묻히고. 신영복생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글씨들을 그 당시에 써주셨어요. 저는 사실 이 선생님이 통영 글씨를 여러 개를 시안을 쓰라고 써주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선생님 글씨를 다시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. 저 밑에 있는 저 D 안에 글씨도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. 저기 통과 영과 이거는 이 오 밑에 영 밑으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점은 아마 저거는 우리 직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D안과 E안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밑에 그 이응이 들어가는 거나 글씨가 전혀 다르잖아요. 이게 전혀 다른 글씨입니다. 지금 A, B, C안과 D안과 E안이 모두 다 신영복생 글씨입니다. 근데 지금 저 C안에서 영자가 통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티읕과 이응이 함께 있는 글씨를 보니까 막, 선생님 생각 너무 많이 납니다. 광주에 비엔날레가 열리면서 저한테 그 로고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. 보시면 저 밑에 있는 B자 있잖아요. 검정으로 붓글씨로 쓴 거 세 개가 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.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 B자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B자 한글과 빛광자 한자가 두 개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식으로 선생님 써주세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단번에 저걸 써서 또 우편으로 보내오셨어요. 전 선생님이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신 모든 봉투를 다 갖고 있어요. 그 봉투 선생님이 이 사인펜 갖고서는 따박따박 글씨를 쓰세요. 선생님은 그냥 쓰시는 글씨는 절대로 달필이 아니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하고 이 달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.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붓글씨는 너무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고, 그래서 선생님의 글로 했고, 저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로고로 사용을 했었는데, 저 로고를 그 광주시가 등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광주시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, 그 권한은 저한테 있는 것일 텐데, 광주시가 저 로고를 갖고 있어요. 저는 저 빛광자라는 저 글씨를 로고로 광주시의 로고를 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경기도 광주하고
이 전라도 광주하고를 사람들은 항상 헷갈려요. 그럴 때 이 경기도 광주는 너른 광주라 그래요. 넓을 광자를 써요. 그런데 전라도 광주는요, 그런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저는 빛광주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. 근데 빛광주라고 강조를 하지 않아도 저 앞에 빛이라는 저 로고를 갖고 심볼을 만들면요, 절대로 경기도하고 구별이 됩니다. 그래서 빛자, 빛광자가 심볼이 됐을 때 그 뒤에 광주라는 한글이 왔을 때 이거는 그대로 바로 전라도 광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. 이것은 그 로고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 그림이요, 글씨입니다. 그림 글자를 우리가 로고라고 하거든요. 그쵸? 글자에서 나와서 심볼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빛광자의 저 로고는 그야말로 광주가 그대로 심볼 마크로 써도 괜찮을 만한 광주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어차피 뭐 지금 와서 판권 달랄 수도 없는 거니까 등록해 놓으셨으니까 저는 광주시가 저 로고를 뭐 어떤 프레임을 만들든지 조금만 손을 봐서 저것을 마크로 쓰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. 울진군이 있죠. 옛날에는 강원도였다가 경북으로 넘어간 울진군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, 우리가 친환경 엑스포를 하는데 그 이제 서울대 김 교수께서 이제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.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그 로고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. 이건 무슨 로고가 이렇게 뚝딱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닌데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 신영복 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. 저기 맨 위에 줄에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이 세 개가 다 신영복 쌤 글씨입니다. 지금 다시 보니까 저 선생님 정말 글씨를, 스케치를 다 찾아내서 저걸 뭐 따로 어떻게 제가 이걸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부 선생님 글씨고요. 우리 디자이너들 그 디자인, 그리고 이제 선생님 글씨들이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걸 아마 신영복 선생님을 잘 아는 우리 안중찬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선생님 글씨를 한 번에 알아보실 거예요. 지금 저기 맨 오른쪽에, 오른쪽 줄에,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저 우리자하고 진자 나오는 거 있죠? 저것도 선생님 글씨입니다. 정말 놀랍네요. 우리진이란 로고는 이제 슬로건은 제가 만들었어요. 이게 울창하다는 울자에 그 이 법의 진자가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그 울창하다는 울자를 제가 우리말로 우리로 바꾼 것이죠. 그래서 이 보배 진자에서 우리의 보배, 그래서 울진의 보배라는 슬로건과 이제 우리진, 저건 신영복 쌤 글씨입니다. 전부 다.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연두색과 이제 갈색과 하늘색은 뭐냐 하면은 모든 도시들, 지역들을 통틀어서 울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. 산림욕과 해수욕과,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갈색이 뭘까요? 운천욕이 가능한 곳이 바로 울진입니다. 산림욕과 해수욕과 그리고 그 온천욕. 근데 지금 요번에 가보니까 고창도 이게 세 개가 다 되더라고요. 덕정온천 되고, 그쵸?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세 개를 세 가지 색으로 해서 이제 울진의 보배라는 슬로건으로 이 우리진이라는 그 울진을 우리진으로 표현을 했고, 진짜를 보배 진짜를 썼죠.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모든 농산품에 다 이 상표가 들어갔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역의 그 브랜드를 만드는 일들의 사례를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을 기준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.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속에서 나와야지, 거기서부터 그 본질에서 출발을 해야만 그 정체성이 강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오래 갑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브랜드를 만들 때 항상 남들이 만들고 있는 그 브랜드의 무슨 이렇게 유행 같은 것을 따라가면은 금방 사그러지고 맙니다. 그리고 유명한 것이 하나가 사그러지면 같이 사그러지고 만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늘 보면서 이 브랜드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의 뿌리에서 나와서,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본질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이것이 오래 갈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런 우리진이라든지, 그리고 서천이라든지, 그 통영이라든지 이런, 그리고 아까 의성마늘에서 그 의성마늘 유명하지만 거기다 금쪽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킨다라는 이런 것들을 오늘의 사례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